자, SK 브로드밴드 전주 방송이 개묘년 설명절을 맞아 우리 우범기 전주시장을 모시고요. 한 해 시정 방향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님 옆에 와 계시는데 안녕하셨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설명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 전주 시민과 도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하여튼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제 취임을 하시고 이제 지난 7월이죠. 취임을 하시고 첫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그 전과 이제 굉장히 소회와 감회 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네. 전주시장에 된 것 자체가 네. 전주가 크게 바뀌기를 원한 우리 전주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네. 그런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주 시민들의 어떤 시장님에 대한 선택, 지금 슬로건을 보면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열망이 반영된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주가 1000년 동안 후백제 수도였고 조선왕조가 뿌리였고 네.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 전주가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산업화에 들어오면서 전주의 위상이 나날이 약해지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이제 우리 전주가 자부심 있고 당당한 전주로 바뀌기 위해서 경제력이 강해져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네. 취지에서 이제 강한 경제를 내세운 거고 네. 잘 아시지만 전주하고 나주가 합쳐져서 전라도가 전라도가 된 됐죠. 거고 네. 그래서 그 전라 가명이 우리 전주에 있었기 네. 때문에 우리 전주가 다시 그런 자부심과 영광을 되살려야 될 때다라는 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전주시정의 어떤 슬로건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읽은 책 또는 뭐 예전에 읽었던 책이나 뭐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별로 없고요. 너무 바쁘시니까 요새. 네.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네.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할 때 책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네. 제가 답변했던 게 이제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네. 책입니다. 네네. 그 책을 제가 그때 당시 선택했던 이유는 정조의 삶 자체가 평탄치 않았고 굉장히 많은 역경과 굴곡이 있었고 그걸 헤쳐나가서 임금이 됐는데 임금이 돼서도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정조라고 하는 리더십이 지금 우리 전주에 주는 의미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정조의 리더십이 필요한 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더라면 정조처럼. 그 정조대왕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도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의 어떤 르네상스를 그렇죠. 부흥기를 다시 한번 일으켰던 분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의지가 아무래도 전주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범기 시장이 지난 7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전주 그리고 그 이후의 전주 어떤 게 지금 눈에 탁 띄게 달라졌다 자평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화 자체가 두려워서 새로운 걸 해보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씩 새로운 걸 해봄으로 인해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 발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전주시가 해 나가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그 전까지 이제 전주 또 전라북도 굉장히 어떤 낙후된 도시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기저에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 전라북도민들 또 전주 시민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1000년 동안 우리 전주가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당당한 도시였는데 산업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닥뜨리면서
시대 변화라고 하는 거, 산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근데 우리 전주나 전북의 경우에는 농업 시대에 어떤 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그런 농도에 살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변화에 대한 어떤,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DNA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그 DNA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970년대, 80년대 그 성장 정책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환경의 또 변화,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농도였기 때문에. 여기다 뭐 갈아엎고 공장을 지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네. 사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전주가 7대 도시였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게 지나치게 우리 전주 시민, 우리 전북 도민이 지금 전주 몇 대 도시인지 아무도 안 세잖아요. 그렇죠. 언론도 안 세고. 그만큼 이제 낙후되고 침체된 거에 익숙해져 있다. 근데 그 기간은 저는 한 30년, 40년으로 보는 거죠. 80년대까지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80년대 이후에 지금 40년 만에 이런 우리 전주의 유상이 급격히 추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추락한 유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단기가 아니라 최소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20, 30년 정도 미래를 보고 어떤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될 시기가 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역사라고 전주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 침투됐던 낙후의 시기 20, 30년은 정말 짧거든요. 짧죠. 네. 그렇다면 뭐 충분히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둘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변화도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에 가장 뒤처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나치게 규제가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특히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규제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했던 것 자체도 규제를 좀 혁파해야 되겠다. 네.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굳이 추가로 규제를 할 이유는 없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제 완화를 시작을 했고, 네. 금년 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전주에 투자해서 이익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 영역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 전주의 경제는 저는 살아날 수 있는 네. 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규제 완화라는 건 이제 개발과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굴뚝산업 시대의 개발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개발이 안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도 가진 분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탄소 중립 시대고 굴뚝산업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주가 역사적으로 후백제라든지 조선왕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옥마을이라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네. 이 부분에는 현대를 입혀서 그 자체로 관광 자원이 되고 산업화를 해 나가되, 나머지 부분은 저는 전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주가 지금 30년, 40년 넘은 건축물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네. 그 건물의 문제는 에너지 효율도 낮고 거기에 사는 사람의 생활도 불편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의 도움이 되는 건물이 아니다. 아울러서 그 건축물 자체가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70년대, 네, 60년대 지었던 건물들에는 오히려 더 환경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가로잡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말 미래 건축물로 저는 다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도심 예를 들면 3층까지밖에 못 올리게 돼 있는데 그렇죠. 민간이 지금 있는 땅에 3층 건물 지어서는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민간이 투자 안 하죠. 투자 안 한 상태로 또 10년, 20년이 흐르면 지금 30년 된 건물이 40년, 50년 될 때까지 이대로 가자.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고 네. 그 건물에 5층, 7층짜리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네. 건물 자체도 미래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도 미래로 가는 거고 그 자체가 개발과 환경을 저는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감명 깊게 읽었던 그 리더라면 정조처럼 정조대왕의 어떤 과감한 개혁,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국가의 뭐 할 일은 과감하게 또 단호하게 하셨다라고 보면 정조대왕의 어떤 역할들이었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발이 그 변화의 중심이 됐을 때에는 어떤 다양한 또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은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개발이라든지 환경,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균형 있게 가져갈 생각인데 네. 그동안 전주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네. 개발이 강조되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보인다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당연히 개발과 환경은 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탄소 중립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고 네. 요즘 AI를 보면 오히려 여기에 저는 사람과 기계와 자연이 공존하는 시대가 와야 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주의 소위 말하는 개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갈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언론인도 그렇고 우리 전주 시민들도 그렇고 다른 지역을 좀 많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제가 최근에 그 경주를 다녀왔거든요. 네. 그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신라 시대 어떤 유적, 유물 고스란히 좀 담고 있어서 정체성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 시장님처럼 뭐 이게 개발에 대한 논리를 갖다 붙이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다녀와서 전주를 보니까 전주는 약간 정체성이 애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주의 경우에는 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역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끝이죠. 네. 근데 전주라고 하는 땅은 역사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전라도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도시성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도시성을 갖춰야 될 부분까지 지키고 유지하기에 저는 급급했다. 그 부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없었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가장 역사적인 도시예요. 그렇긴 하죠. 네. 서울은 근데 가면 종각 옆에 엄청나게 높은 빌딩 들어서 있고요. 네. 경복궁 그래요. 옆에도 그러고 다 이게 조화를 이루었지만 우리나라 서울을 역사적인 도시라고 안 하는 세계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가 서울과 같은 개발해야 될 분야에 대한 개발을 이루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로 갈 수 있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가장 잘 어울려서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전주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보다 훨씬 더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현대라고 하는 것만 입히게 되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글로벌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 전주 시민이 함께 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봤을 때 가장 놀라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또 굉장히 또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 전주시정의 그 지향점이 개발과 보존이 아니라 보존과 개발이라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가 선우냐 뭐가 후냐 그 개념은 아니지만 네. 우리 전주 시각에서는 전통과 미래 내지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해서 가야 되는 땅이 맞다는 의미고, 전통이든 현대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통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놔두는 게 끝은 아니다. 계승 발전을 우리가 해야죠. 가지고 있는 네. 역사 자산,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이게 산업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고 우리 전주 시민의 삶에 녹아나야 그게 관광 산업화가 돼서 녹아나야 의미가 있는 전통이 되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땅속에 묻어둬서는 저는 네.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통도 잘 개발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고, 현대에도 당연히 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뚝산업시대의 개발이 아니라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개발을 해나가면 충분히 우리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제대로 된 유일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제 후백제 그리고 조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후백제하고 연결지어서 이 전주를 지금 어떤 전통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후백제와 관련된 자산은 그렇게 또 많이 눈에 띄질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죠? 후백제와 관련된 자산이 많이 눈에 안 띄는 게 개발을 덜해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후백제라고 하는 마을 발굴 작업도 안 했고 성터 발굴 작업도 안 했고 견원이라고 하는 견원 대왕에 대한 동상 하나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우리 전주에 오면 후백제를 볼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네. 우리 전주가 고도로 지정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을 가져다가 충분히 어떤 후백제를 상징할 수 있는 성곽도 개발하고 네. 후백제 마을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제 우리 기린봉 주변으로 해서 보면은 후백제 관련, 그다음에 조선 관련, 더군다나 그 주변을 보면은 무속신앙부터 시작을 맞습니다. 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산 이름이 성암산이고 뭐 이럴 네. 정도로 그 산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다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좀 드러내서 전 세계인이 전주에 가면 종교를 다 볼 수 있다. 그 보다 보니 후백제도 있고 조선도 있더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충분히 개발을 하게 되면 역사의 가치를 지키면서 관광객이 와서 전주에 와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충분히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전주가 정말 그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로서 위상을 정말 뻗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것,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 이거를 찾아내고 발굴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전주 부성이 조선시대 때 3km가 넘더라고요. 전체 그 둘레가 둘레가 3.2km인가 그런데 제가 명확진 않지만 그게 현재 지금 거의 도로입니다. 네. 일제 이후에 도로로 돼 있어서 전주 부성길을 어떻게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조선시대 성벽 위를 걷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나는 방향으로 한번 지금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연구 용역 과정을 통해서 전주에 가면 진짜 부성길이 있다 하는 상징을 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부성길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형 발굴 자체도 힘들 것 같은데. 원형 지금 그 독립영화의 집 지으려는 네, 터에 네. 원형이 발굴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를 원형을 발굴할 수는 없고요. 네. 일부 쪽에 이제 원형이 발굴된 부분, 그걸 활용을 해서 충분히 저는 그 자체를 100% 저기 고창 모양성처럼 할 수는 못하죠. 없지만, 네네. 왜냐하면 여기는 또 그 후세대가 또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다 성 만들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은 원형대로 발굴을 해서 그 의미를 살려내고, 아울러서 요즘 뭐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3.2km라고 하는 부선길을 걸을 수 있는, 그래야 전주에 하루 자고 갈 거 아니에요. 한옥마을만 와가지고 안 자고 가니까.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그게 전주의 관광 산업의 가장 맹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체류형 관광이 조금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뭐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뭐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전주 시민들 또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전주 시민, 전북 도민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이 땅 전주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 이 땅 전주는 우리의 딸, 아들, 손자,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이 여전히 이 땅 전주를 지키고 살아가야 될 땅입니다. 우리 전주 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전주 시민이 힘을 모으면 20년, 30년 내에 반드시 전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주의 역사에, 대서사에 전주 시민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2023년 우리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감한 변화가 이제 그 전제가 돼서 전주시의 개발 또 발전이 또 이루어지는 어떤 원년이 되는 2023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파워 인터뷰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